윤석열이 지금 매우 치밀할 것이다. 윤석열이 약 올라 죽으려고 한다. 정말로 사과하는 듯이 했지만 말짱 사기였잖아요. 그것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윤석열이보다 김건희가 머리가 훨씬 좋거든요. 이미 김건희 특검에서 영장을 만들어놨습니다. 누가 산지 알아. 어떻게 산지 알아. 우리 마누라 잡혀간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해야 합니까? 구독은 누르셔야지. 구독 안 누르고 보시면 배신이야 배신. 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전날 민중기 특검이 출석하라고 요구한 시간보다 10분 넘게 지각 출석하고서도 갑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면서 한껏 낮추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국민들의 관심이 치솟았는데요. 하지만 피의자 김건희 씨는 과거에도 이미 고개를 숙였다가 금세 표변했던 적이 있고 곳곳에서 위세 등등한 행동을 감추지 못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뜻하는 이른바 V1보다 더 위에 있다고 해서 V0라고 불리기도 했을 만큼 위세를 떨쳐왔던 거죠. 그만큼 김건희 씨는 대선 과정에서도 자신이 마치 러닝메이트인 것처럼 행동을 했고 윤석열이 당선된 뒤엔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착각하는 듯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남북 통일을 위해 자신이 남북 문제에 나설 생각이라면서 미국에서 탈북자를 만나 저와 우리 정부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둥 자신이 곧 정부를 대변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했고 지금 적극적으로 저는 그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야 되고 남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명품백 무혐의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결정 직후 경찰을 대동해서 마포대교 순찰에 나서며 미흡한 점이 많으니까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민간인인 신분에도 경찰 공무원을 향해 격려가 아닌 지시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분내 기름을 철철 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는 대선 기간에 도움을 줬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위해 여당 공천에 관여하면서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행사했다는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당선인이 지금 전화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영부인이라는 김건희 씨가 민간인인 최재형 목사에게 디올백을 받는 영상이 공개됐을 때도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었지만 하지만 정작 수세에 몰린 것은 오히려 김건희 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던 여당 대표인 한동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공천 개입 의혹 등 각종 의혹들이 줄줄이 터져 나왔어도 국민들이 지켜봤던 검찰의 수사는 김건희 씨 앞에서는 모두 꽉꽉 막혀 멈춰섰습니다. 이러다 보니 김건희 씨에겐 대통령을 가르치는 VIP보다 더 높은 실세라는 의미의 V0라는 호칭까지 붙었었는데요. 그만큼 영부인이 되면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선 기간에 했던 약속이 완전 무색해진 3년이란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공적인 지위를 갖지 않은 사람이 공무원이 그렇죠. 아닌 사람이 이렇게 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참 열심히 바쁘게 살았더라 이 사람도. 그리고 온갖 제기되는 의혹에 또 다 보면 연루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자신의 부인 김건희 씨를 순진한 아내라고 표현하면서 여론이 악마화를 시킨다고 떠들어댔고 그렇게 김건희 특검법엔 부끄러운 줄 모르고 3번이나 거부권을 쓰며 막아섰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아내로서의 이런 조언 같은 것들을 마치 국정농단화 시키는 그거는 정말 우리 정치 문화상이나 또 우리 문화적으로도 이건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하지만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수사를 피해왔던 김건희 씨는 결국 영부인도 아닌 검찰총장 부인도 아닌 일반인이 되어서야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에 응하고 카메라 앞에서 직접 발언을 했던 행동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부인 시절에 보여줬던 모습과 다른 모습 속엔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인데요. 그럼 이와 관련해 김건희 씨의 전략은 뭘까? 아주 중요한 분석 정리해 전해드린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특검 출석을 하면서 얘기했는데요. 네, 그 김건희 씨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뭐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저는 윤석열보다는 김건희가 100배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이가 수일 전에 팬티 난동 시위를 벌이면서 뭐 전 국가적인 이제 망신의 큰 이슈가 됐는데 이제 그런 난동이 김건희의 이제 조사 및 처벌에 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 어차피 윤석열 씨도 김건희 특검에 불려와야 되는 사안이고 김건희와 공천 개입의 공범으로 지금 강제 인치를 하려 하는데 저러고 있었으니 그래서 김건희가 V제로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죄송하다. 이런 사과 의사표시를 하고 윤석열 당신도 이제는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라. 어떤 이런 두 부부 간의 그런 작전 하에 보여준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계획했던 발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에게 오히려 너 그렇게 하지 마라고 이렇게 작전 지시를 했다고도 해석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입었던 복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통 검은색 이제 재킷하고 안쪽에 있는 셔츠가 완전 하얀색이던데. 가방 구두까지 다 까만색으로 맞췄던데 그게 뭐 그 일종의 그것도 이제 이미지를 뭐 숙연하고 반성하는 듯한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할 텐데. 여전히 뭐 그 연예인병에서는 못 벗어난 것 같고. 네. 약간 그 보통 초상집에 갈 때 문상가기 그렇죠, 복장처럼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뭔가 드레스 코드에 의미 부여를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변호사님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또 여성분이니까 더 그런 또 생각을 또 하고 준비를 했겠죠. 옷차림을. 저도 느낌이 약간 그런 어떤 그런 뭐 장례식 그런 어떤 드레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납죽 엎드리고 국민들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조사에 순응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본인의 그런 잘못을 사과한다 어떤 그런 의미로 그런 좀 무거운 그런 톤을 입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저는 순간적으로 하도 이제 까만 옷 입고 조문 오신 분들을 많이 그 모시고 접하고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내 조문한 착각을 할 정도로. 실제 이제 인상으로 보면 김건희가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느낌 변호사님 받으셨습니까?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옷은 그런 복장을 하면서 뭔가 좀 엄중하다, 좀 스스로 낮춘다라는 것이 계획이 됐다 하더라도 실제 얼굴이나 그 다음에 포스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전혀 대통령 배우자로서 했던 것과 달라진 게 전혀 없었다 이런 평가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전부터 많이 하던 수법 아니에요? 어디 외국 갈 적에 에코백 들고 갔다가 보니까 안에는 또 명품백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그런 의혹도 사고 그랬었는데 사람 본질이 변하지를 않는 거고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혹은 홀려가지고 얻었던 이득이 굉장히 많은 삶을 살아왔으니까 이번에도 또 그게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한 거고. 그리고 뭐 김건희 씨도 나이가 올해 52인가 되잖아요. 네네. 윤석열이하고 띠동갑이니까. 근데 이분은 오랜 세월을 사기, 어떤 위조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리고 본인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중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또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기 위한 그런 잔머리를 엄청 굴리고 있다. 뭐 이렇게 제가 또 이제 보였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민중기 특검에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하긴 했었지만 출석하기 전 이미 김건희 씨 측에서는 특검 조사 방식의 조건을 달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혐의별로 따로따로 조사하고 오후 6시 이전에는 조사를 종료해라. 조사일마다 중간에는 3, 4일의 휴식을 보장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중기 특검에선 법과 원칙대로 조사할 것이라면서 조사 방식은 절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확 그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는 과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선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검사의 방문 조사를 받은 적도 있고 그리고 21대 대선 전에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게이트 수사팀의 출석 요구에도 3차례 불응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특검의 강경한 입장에 김건희 씨 측은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는 방식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수사기관을 대했었던 태도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인데요. 남편인 윤석열이 특검의 수사나 재판을 거부하며
버티기 전략으로 나오는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 김건희 씨가 왜 이러는 건지 더 깊은 분석 전해드린 후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때 대선 진행 과정에서 김건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벌어지고 이럴 때 왜 그 사과 쇼를 또 했지 않습니까? 대선 과정에서 이제 학력 위조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다소곳하게 나와서 국민들한테 고개를 똑같습니다. 네네네. 숙이면서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 저는 남편보다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뭐 너무 죄송합니다 하던 그때도 까만오셨거든요. 굉장히 똑같이 여전히 국민들을 좀 현혹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지 않나. 그 장면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 좋은 말씀하셨네요. 제가 그때 윤석열 캠프의 그 오늘하고 비슷한 복장 내지는 분위기로 정말로 사과하는 듯이 했지만 말짱 사기였잖아요. 그것도. 네네. 오늘도 저는 마찬가지로 절대로 저 사람들은 이 본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이제 이런 날을 내가 보는구나 싶은 생각. 그럼 뭐 다른 한편으로 또 아버님이 이걸 보셨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 게 당연히 떠오르기도 하고 또 김건희가 사석에서 사적으로 저에 대한 감정을 여러 가지로 토로했다는 그 얘기를 전해 들었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 김건희 오빠로부터 그 소위 그들의 복수를 다짐하는 얘기를 전해 들으신 분이 정말 깜짝 놀라서 연락을 하셔가지고 정말 조심해야 되겠더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신에 대한 적개심이 보통이 아니더라. 내가 현장에서 들었는데 정말 살 떨리더라.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 김준호도 요새날에 이제 옷 가지고 얼굴 가리고 다니는 신세가 됐고. 김건희는 조사 태도는 윤석열이보다 김건희가 머리가 훨씬 좋거든요. 뭐 윤석열이처럼 뭐 거칠게 뭐 그렇게는 안 할 것이고 왜냐? 윤석열이보다 김건희가 머리가 훨씬 좋거든요. 정권 안 바뀌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정말로. 이번에 이제 제기된 혐의 중에 가장 확실하고 분명히 구속 사유가 돼서 구속을 면할 수 없게 보이는 사건이 이제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고. 그러니까 조사는 아주 성실하게 받는 듯이 답변을 하면서 사전에 변호사들하고 작전 짠 대로 진술을 할 것이다. 준비된 답변으로. 그거를 조금 일말의 단초를 제가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엊그저께 김건희 쪽에서 나온 이 멘트가 경험한 대로 답변을 드리겠다. 판단은 특검의 몫입니다. 이런 멘트가 나왔잖아요. 경험한 대로 답변 드리겠다. 이게 완전히 변호사들하고 준비된 워딩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전문가의 손을 거친 그 전문적인 법률적 워딩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경험한 대로 그냥 아는 대로 답하겠다. 이거는 검찰의 증인이 불려갔을 때 죄가 없는 증인 참고인이 그리고 또 이제 법정에 제3의 어떤 증인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법정 와서 좀 증언을 해 주십시오 할 때 증인이 답변해야 되는 내용이 법률상 경험한 그대로 답변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이 워딩은 나는 죄인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과거에 목격한 그 경험한 그대로 내가 기억나는 대로 전달은 해드릴게요. 이런 워딩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답변을 저는 아마 지금 말씀드린 그 워딩이 전략을 노출한 건데 뭐 주가 조작도 그렇고 공천 개입도 그렇고 그거는 내가 한 거는 아니고 다른 또 윤석열이든 또는 이준석이든 공천 개입 또는 뭐 이런 분들 명태균 씨든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내가 옆에서 지켜본 경험은 있다 이렇게 진술할 거라고 봅니다. 야 그러면 이제 윤석열한테 다 덮어씌우고 주변 사람들한테 책임을 그렇죠. 내가 윤석열이 마누라다 보니 옆에서 구경한 그런 목격한 바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준비된 전략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남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기만 해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 다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고 해도 형량이 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나 재판을 거부하면서 탄압을 받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계속 부린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이득을 볼 뿐 손해볼 게 없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사정이 아주 다르다는 것인데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처럼 김건희 씨와의 연결고리가 아직 불확실하거나 통일교 청탁 의혹 등 물증이 나오지 않은 사건들이 있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혐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의 출석은 특검의 압박에 밀린 선택이라기보다는 고도의 법률적 대응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에서 V제로라고 평가받아왔던 김건희 씨가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을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이 보고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윤건희 강점기의 공동정권의 다른 축. 예. 윤석열은 남편은 과연 어떤 걸? 그 순간에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렇습니다. 자, 문화일보의 헤드라인입니다. 옥중 규탄했던 윤석열, 아내 김건희 출석에 침울이라고 써있습니다. 침울이라고 했는데. 네. 자, 기사를 잘 읽어보시면. 네. 침울하다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기사 내용에는 예. 제목에만 이게 상황적 인상 비평 같은 거예요. 좀 너가 웃기네. 그럴 것이다. 야, 예. 주요 일간지에서 네. 기사 안에 있지도 않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윤석열이 지금 매우 침울할 것이다. 네. 윤석열이 약 올라 죽으려고 한다. 네. 윤석열이 너무 우울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우리 마누라 잡혀간다. 이게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악질적이고 영악한 것이 네. 그치. 나는 침울하지 않았다라고 고소할 수가 없어요. 맞아. 예를 들어서 내가 구치소에서 난동을 피웠다. 이건 바로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걸려요. 욕설했다. 바로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침울은 되게 애매해요. 그렇죠. 나는 침울하지 않았다라고 갑근히 시켜서 뭘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저는 예. 저 기사의 이른바 이제 우리끼리 이제 그 업계에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뭔가 기사의 내용상으로 혹은 이제 팩트상으로 특별한 단독거리가 없을 때 그때 저렇게 제목 장사를 기깔나게 하면 네. 업계 사람들끼리 뭐라고 표현하냐 이른바 네. 야마 단독이라고 합니다. 예. 야마를 잘 뽑았다. 맞아요. 그치. 뭔가 골개미가 있는 제목을 뽑아냈다. 예. 왜냐면 여러분 저 기사 내용 보시면 기사 내용도 심지어 5줄인가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소제목이 그냥 예전에 소환 발표 당시에는 정치적 탄압이다. 이러고 끝이야 그냥. 발표했는데 옛날 얘기. 오늘은 왜 입장이 없냐? 아니 입장이 없는 게 잘못이야? 입장이 없다를 가지고 기사를 써요. 입장이 왜 없겠습니까? 닥치고 있으라고 했겠죠. 누군가가 쓸데없는 논란 만들지 말고 그냥 닥치고 있어라. 너무 했겠죠 좋았다. 아마. 어쨌든 너무 좋았습니다. 예. 오늘 본 기사 중에서 가장 즐거운 기사 중에 하나였어요. 윤석열은 침울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김건희가 잡혀갈 때 네. 그의 신민들 윤건희 강점기 때에 복속했던 식민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 일제 강점기가 끝날 때도 통탄했던 그 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이제 일본 독재의 일본의 어떤 그 제국주의에 찬동했던 사람들 침울했을 수 있어요. 이제 예. 망했다. 뭐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광화문에서 대한독립 만세, 광복 만세 이런 거 울려 퍼질 때 그 사람들 못 나오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그래서 뉴스의 초점이 아크로비스타 앞으로 간 아주 이제 못된 뉴스가 있습니다. 예. 못된 뉴스. 아무도 안 갈 때. 예. 아크로비스타 앞에는 몇 명이나 모여서 김건희 어떤 출석을 안타까워했는가? 예. 갔더니 5명 정도 있었다. 자, 마치 임요한 본인대로 한 황희도 같이 이제 소환 앞둔 김건희 자택 앞에는 지지자 5명 남짓 모여서 격앙된 상태로. 예. 오늘 이제 춘천지를 이제 매도하는 네.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뭡니까? 드디어 이준석이 김건희를 이기는 날이었다. 무슨 왜? 말이야? 왜냐면 이준석이 쫓겨날 때 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준석을 돌려달라면서 농성했었던 이준석 지지자 7명이었어요. 야, 이겼네. 고작 7명. 7인의 사제들이었는데. 그렇죠. 예. 이준석 식으로 하면 7인의 사무라이일 수도 있고요. 예. 7인의 사무라이가 마지막 5명의 제자를 이겼습니다. 오늘 그런 날이에요.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준석의 복수가 실현된 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5명이 모여서 소박하게 저항을 하더라. 네. 다만 이제 김건희를 매우 환영한 인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리 말하면 이제 직관러들이 또 있어요. 그치. 뜻밖의. 야, 나 직관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굳이 시간을 내서 가서 보는 사람들만 직관러가 아닙니다. 그렇죠. 원래 내가 그 인근에 살고 있던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 인근에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그렇죠. 훨씬 더 방구석 1년에서 직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일부러 찾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네. KT 광화문 빌딩이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 주변에 네. 이게 이제 약간 그 조망이 잘 되는 곳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곳을 포착한 기사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김건희를 구경하는 사람들. 자, 김건희 여사 보기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자가 예. 좀 심도 있게 관찰한 것 같아요. 네. 김건희를 보려고 네. 사실 이제 제 주변에 광화문 KT 본사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인근에서 출퇴근하는 이제 직장인 동료들이 있어요. 예. 그들이 직원한
전하기로는 네.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이후로 최초로 저렇게 어머, 많은 어머. 사람들이 벽에 따닥따닥 붙어 있었다. 건세권 해가지고 볼 수 있다. 교황급인 거예요. 아, 그렇죠. 거의. 왜냐면 기억은 똑같은 겁니다. 아니 광화문 얼마나 역사의 현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그 87년에 민주항쟁을 할 때 네. 넥타이 부대들이 나왔을 때는 사무실에 다 이제 휴지 던지면서 응원하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예, 넥타이 부대들이. 그 역사의 예, 예. 현장. 네. 오늘은 넥타이 부대들이 네. 김건희를 직관하면서 민주주의의 승리를 다시 한번 네. 응원한 겁니다. 저기 창문 열렸으면 큰일 났어요. 뭐가 날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창문이 열렸거나 조금 더 넓은 광장이었다면 깃발 같은 것도 들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는 고작 7시간여 만에 끝나면서 허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게다가 김건희 씨는 아침 조사를 받고 쉬고 그리고 오후에는 최소한 3차례나 쉬었다고 전해지면서 김건희 구속이 늦어질 것 같아 보이는데 하지만 그게 아닌 것이 김건희 특검에선 이미 김건희 씨를 구속할 수 있는 영장까지 준비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 주진우 기자의 아주 사이다 같은 취재 전해드린 후에 이번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미 김건희 특검에서 영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디테일을 보강하는데 계속해서 그 내용을 보강하는데 지금 김건희의 진술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증거가 확보가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특정됐는데 크게 몇 가지 한 5가지 얘기하는데 크게 주가 조작 부분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하고 삼부토건이 그 다음에 공천 개입이 있습니다. 예. 공천 개입은 기본적으로 증거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그 개입한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육성 녹음까지 뚜렷하게 있으니까. 육성 녹음, 스모킹건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움직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줬는데 그때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그건 정치 자금을 다 걸립니다. 네. 그런데 지금 뇌물건이 있습니다. 뇌물건 건진법사한테 받은 것도 있고 뭐 목걸이도 있고 있는데 예. 자, 그중에 목걸이 하나가 그 김건희의 목을 죄일 것으로 보입니다. 허허. 특검에서 명확하게 어디에서 어떻게 사고 어떻게 갔다 특정했습니다. 자, 반 클리프 목걸이가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 요거 한번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려도 네, 될까요? 예. 지금 단독으로 하나 뜬 게 있는데요. 또 이야기가 바뀌었어요. 네.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토 순방에서 찬 반클리프 목걸이는 어머니 최은순에게 선물한 거를 다시 빌려서 찬 것이다.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예. 자, 처음에는 2022년입니다. 나토 순방 최초 순방 당시에 저거 뭐야 반클리프 저거 6천만 원 7천만 원 막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왔을 때 아이고 현지에서 빌렸어요. 나 그러다가 빌렸어요. 지인한테 빌렸어요. 지인한테 빌렸어요. 그러다가 검찰 진술 때는 그거 모조품이에요. 얼마 전에 모조품이다. 가짜예요?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최은순에게 선물한 것을 빌린 것이다. 최은순한테 빌린 것이다.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바뀌었는데 누가 산지 알아. 어떻게 산지 알아. 오, 저 목걸이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요? 자, 어떤 사람이 누가 사가지고 지금 여기에 준 건지 알아. 그러면 지금 어떻게 가짜가 아니라 가짜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가짜 나왔잖아요. 가짜 가방 나왔잖아요. 속에서. 그거 말고 진짜는 따로 있다? 진짜 따로 있는데 네. 진짜 이 가짜를 심어 놓은 거예요. 이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수사 방해까지 추가되겠다 그럼. 그러면 이게 오락가락 진술이 아니라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사소한 것까지 거짓말합니다. 발도 거짓말하고 지금 목걸이 거짓말하는데 네. 이게 들통났어요. 누가 사서 어떻게 세탁을 해서 누가 사서 어떻게 준 게 명확하게 특정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소중한 댓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번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꾹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